여러분, 겨울에 농막과 체류용 쉼터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급수와 관계되는 배관과 심정 펌프, 농사용 장비, 그리고 나무가 얼어 죽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어보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항을 기초로 농막과 체류용 쉼터에서 월동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농막과 체류용 쉼터의 월동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월동 준비를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 기준으로는 겨울이라고 하면은 일 최저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거나 영하의 기온이 수일간 지속되는 것을 동계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영하의 날씨가 되기 전에 월동 준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통상 1월 중순에서 하순, 그리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2월 초순에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 첫서리가 내리기 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동 준비에서 고려할 요소는 반드시 기온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시간 등이 중요합니다. 비록 영하 몇 도라고 하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고요. 또 영하의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장비 또는 시설의 피해는 클 것입니다. 또 지면은 겨울에 얼게 되는데요. 이것을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통상 겨울에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50에서 60cm 정도까지 언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관을 우리가 지면에 묻을 때는 최소한도 60cm 이하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동 준비는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분야, 두 번째, 준비 분야, 세 번째, 작물 분야, 네 번째, 기상 재해 대비 분야입니다. 시설 분야에서는 첫 번째, 부동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부동전인데요. 부동전은 보통 심정 펌프 바로 옆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부동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겨울에는 이 부동전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그셔야 합니다. 잠그게 되면은 이 심정 펌프에서 나오는 물이 중단이 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내부가 얼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밸브는 이제 열어서 물이 완전히 토출되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어떤 특별한 전기장치 없이도 이 수도 배관 시설이 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정 펌프인데요. 심정 펌프도 겨울에 월동 방지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기에 그 아이소 핑크로 해가지고 이 뚜껑을 만들어서 해놨고요. 이 안에를 열면 다음과 같이 이 펌프 주변에 제가 보온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벽에도 이와 같이 그 은박 단열재를 갖다가 제가 붙여놨는데 제가 한 겨울을 나고 보니까 이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제가 6번의 겨울을 거치면서 총 2번을 펌프가 얼어서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 아이소 핑크를 이용해 가지고 단열재를 보강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단열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 내부에 단열을 했는데 이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그 단열 효과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벽을 아이소 핑크로다가 조금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닥에도 아이소 핑크를 깔아놨고요. 연결 부분에는 우레탄 폼을 쏴서 완전히 빈 곳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아이소 핑크 덮개를 만들어서 보온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펌프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물론 펌프 종류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 밑에 보면 배수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나사를 풀면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겨울에는 물을 빼놓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물을 사용해야 한다면은 배수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그 단열을 충분히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사온 단열재를 이 아이소 핑크인데요.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핑크는 다 설치를 했고요. 이제 그 우레탄 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 빈틈을 다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레탄 폼이 굉장히 기밀성이 좋기 때문에 조그만 빈틈도 없도록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소핑크 설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일단 이 뚜껑으로 다 덮어 보겠습니다. 네, 덮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기밀이 됩니다. 제가 안쪽에 이렇게 또 아이소핑크를 댄 이유는 여기 이제 이렇게 턱이 있음으로 해서 이거를 덮었을 때 완전히 이제 기밀이 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소핑크는 스티로폴에 비해서 단열 성능은 한 30%가 더 높고요. 다루기가 쉽고 흡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 펌프 같은 데는 아이소핑크를 설치하면은 내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펌프 있는 데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것으로 심정 펌프 내에 아이소핑크 설치 작업은 마치고요. 이제 장시간 안 쓸 것이기 때문에 심정 펌프에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펌프에 물을 빼기 위해서는요, 일단 코드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이 펌프 밑에 보면 십자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빼주시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바가지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코드는 뺐으니까 너트를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장기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 볼트를 풀러서 물을 완전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볼트만 풀게 되면은 물이 일부 남게 되는데요. 이 펌프에는 물이 한 컵만 남아 있어도 이 펌프는 얼게 되고 이 상부가 주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물은 완전하게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완전히 열어서 물을 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프 뚜껑이 열리고 지금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나사가 물을 뽑아내는 볼트이거든요. 요걸 풀면 이제 물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오래돼서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 볼트만 빼가지고 물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요것만 빼고서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펌프가 얼어가지고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완전히 빠지도록 이 뚜껑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이 안에 보온 대책을 지금과 같이 잘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으로 이 안에 보온 대책도 철저하게 강구하고 그 다음에 물도 100% 빼는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월동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되는 것이 이 심정에서 나온 물이 이 농막으로 들어가는 요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또 동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면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연결 부위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온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레탄 폼을 쏴서 지상으로 딱 연결되는 요 부위가 얼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강구를 해 놓은 겁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어떻게 했냐면은 들어오는 물은 잠그고요, 반대쪽으로다가 밸브를 열어서 현재 저 안쪽에 있는 물은 빠져나가도록, 저 뒤로 빠져나가도록 지금 스위치를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수의 안에 있는 이 물도 완전히 제거가 되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 것이고요. 여기조차도 막아야 하니까 이 비닐에다가 우레탄 폼 덩어리를 싸서 이렇게 막아주고, 꽉 막아주고 보온재를 덮고, 그 다음에 겨울에 바람에 날리거나 하지 않도록 이거를 완전히 덮어줄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이 배관이 지금 이제 농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보온재가 덮여져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위에다가 이 PVC 테이프라는 거, 이 보시는 것 같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PVC 테이프가 견고하게 싸져 있어야 안에 있는 보온재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대체로 양호하긴 하지만 이 PVC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철저히 다시 한번 감싸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에 대한 월동 대책입니다. 겨울에는 이 실내가 할지라도 여기도 영하 온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변기가 얼게 됩니다. 변기가 얼면은 이거는 뭐 세라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웃집에서도 이게 겨울에 깨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보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면 열선이라고 있습니다. 전기를 꼽아 가지고 이 변기에다 이렇게 열선을 감아 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보온 대책이 강구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 이걸 감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 열선은 주로 파이프 같은데 감아주는 용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물을 이제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물도 완전히 제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물을 완전히 잠그겠습니다. 네, 물을 완전히 잠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물통에는 지금 물이 없겠죠? 물이 잠겨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내려줬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에도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여기도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변기가 깨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다 이 물을 다 이제 일단 퍼냅니다. 자, 물을 퍼낼 수 있을 만큼 이제 최대한 퍼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그 반에는 어느 정도 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저것마저도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동액을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뭐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월동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봄이 되고 나서 이렇게 딱 오셨을 때 어디가 깨져 있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6년 동안에 이런 경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동 준비는 정말 과도하다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액을 부어줬고요. 그 다음에 저 안에 있는 물하고 잘 섞이도록 좀 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대한 그 월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추가해서요, 이 변기에 물을 완전히 빼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기 화장실에 있는 그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린 다음에 약간 열어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동결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다음은 장비 분야 월동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내용을 지난번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액을 점검해 주시면 되고요. 네, 부동액이 충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 밸브, 연료 밸브라든지 이런 밸브들이 다 잠겼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장비들은 겨울에 눈이나 또는 비로부터 녹슬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으로 다 덮어주시면 되겠고요. 분무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 배터리를 빼서 별도로 다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프레셔인데요. 컴프레셔도 이 안에 이제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 물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 내부 탱크가 녹이 슬게 되고 또 작동을 했을 때 효율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위치를 빼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완전히 빠졌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잡아당기면 이 내부에 압이 이제 완전히 빠졌습니다. 채를 보면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열어주시면 네, 완전히 빼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분야에서는요,
물 호스나 또는 스프링클러 같이 물을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은 안에 이제 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실내에다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으로다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작물 분야입니다. 작물 분야에서는 나무에 대한 보온 대책인데요. 이미 제가 이 감나무에 대해서 보온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볏짚이나 또는 이 부직포를 사용해서 보온 대책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온 대책을 강구해야 될 나무 수종으로는요, 감나무, 복숭아, 매실나무는 특히 보온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보온을 하는 방법은요, 이 볏짚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부직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간단하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빗물이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래서부터 위로 감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무들이 보통 어는 부위가 이 지면하고 이 줄기가 맞닿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흙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닿는 부분에 여기를 한 5에서 10cm 정도 더 높게 이 정도 반경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강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나무는 굉장히 그 동해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목이 되기 전까지는 월동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하고요. 매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천근성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얕게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해에 취약하고요. 복숭아는 원래 그 동해에 민감한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도 어린 그 묘목이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동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이 월동 대책을 강구한 것을 제거해 주실 때는요, 봄이 되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거해 주시지 말고요, 기온을 봐가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작물 분야에서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기본적으로 멀칭을 해서 덮어 놓으셨겠지만 겨울이 되게 되면은 그 지면이 또 마찬가지로 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덮어 주시게 되면은 어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두꺼운 곳으로 많이 덮어주게 되면 그 안에 습기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얼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햇볕은 투과되면서 통풍이 될 수 있는 이런 흰색 부직포가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볏짚 같은 걸로 덮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재해 대비 분야인데요. 겨울에 이제 폭설이 오게 되면은 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시설 원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폭설에 의해서 이런 비닐하우스들이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초에 눈이 왔는데 그게 습설이어 가지고 굉장히 그 농촌에 많은 피해가 입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닐하우스는 괜찮았지만 여기에 그물망이 있었는데 그물망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에는 눈이 쌓이기 전에 이제 내려줘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 위에 차광막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광막은 물론 비닐하우스 내에 고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은 저게 눈이 빨리 내려오게 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저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상재해 대비 분야에서도 강풍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비나 물자 같은 것들이 예부에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은 강풍에 의해서 날아가거나 또 다른 그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물자 장비 등은 지금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밑에 바람이 좀 덜 부는 곳으로 다 옮긴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내로다가 전부 다 옮겨야 되겠고요. 이 농막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년을 거치면서 뭐 그런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깔깔이가 있는 트랩 바로다가 그 농막 상부에 연결을 해서 저기 지금 있는 그 주춧돌 같은 데다가 연결을 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겨울 바람 정도 가지고는 이 농막이 뭐 날아가거나 이럴 피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만약에 강풍이라든지 태풍이 만약에 예보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저 농막을 스트랩으로다가 당겨서 더 견고하게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동 준비는 조금 귀찮아서 미루거나 또는 뭐 설마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서리가 내릴 그 무렵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설 분야에서는 부동전, 배관이나 펌프의 동결 방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고요. 장비 분야에서는 부동액을 사용하거나 장비 내에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비와 눈이 맞지 않는 곳으로다가 옮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작물 분야에서는 어린 나무와 월동작물에 대한 그 보온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셔야 하고요. 기상재해 분야에서는 폭설과 강풍에 대비해서 물자와 장비 등을 고정하거나 또는 실내로다가 옮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준비하셔도 동계 피해 발생 대비는 훨씬 편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PTC이고요. 지금 전원을 연결해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화장실에 설치해 놓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기탕에다 지금 이걸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10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 한 8시 정도가 됐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TC의 성능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30분입니다. 온도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온도는 18.8도입니다. 아직까지 켜져 있고요. 네, 온도가 어제 10도에서 한 9도 정도 올라갔습니다.